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모 교육 지도사 과정을 강의하게 된 이경하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1강에서 20강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부모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그리고 지식, 그리고 마음가짐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최고의 부모가 한번 되어 보아요. 자, 그럼 1강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다. 자,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다. 자, 이 말은 무슨 관용어구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행복해지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감정과 부모님의 성품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의 축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좋은 학력을 가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것이 행복일까요? 행복의 실체는 한마디로 자유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의 실체입니다. 자유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자유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자유 에너지란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자유의 에너지입니다. 되게 이게 추상적이지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명인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행동이 얼마나 제약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화도 못 낼 겁니다. 배가 고파도 마음대로 식사도 못 할 겁니다. 하다못해 생리 현상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대중의 시선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만일에 아무도 모르는 나라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제가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면 얼마나 제가 자유로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느껴지는 그 자유감이 바로 자유 에너지입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실체입니다. 자,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자유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 에너지를 높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표현해주는 조혜리의 창이라는 우리 이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리의 창이라고 해서 조씨 가문의 예쁜 교수가 만든, 혜리라는 교수가 만든 창이냐? 그건 아니고요. 존이라는 사람과 혜리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조혜리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모양을 보여주는 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나입니다, 나. 그리고 이 두 영역은 너입니다, 너.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은 아는 부분, 뒤에 부분은 모르는 부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부분은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뒤에 부분은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요. 자, 여기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입니다. 나 아닌,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 또 내가 아닌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자,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역, 공개된 부분. 자, 여기에 공개된 부분이라는 이 말은 참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공개된 부분이라고도 하고, 개방된 영역이라고도 하고, 열린 창이라고도 하고, 불러지는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공개된 부분은 뭐냐면요.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부분이 바로 공개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시죠? 일단 여자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됐겠다. 그리고 목소리가 이러네. 생김새가 이러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아는 부분.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 그리고 나도 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 자, 이것을 우리는 공개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맹목적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짠돌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친구들끼리 개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런데 개를 모이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기에 지출되는 돈을 각자 각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10,000원씩 내자 하고 이렇게 10,000원씩 내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10,000원을 다 내본 일이 없습니다. 있잖아. 나 오늘 돈이 막 여기 주머니 저기 막 꺼내서 오늘 7,000원밖에 없네. 얘들아, 나 오늘 7,000원만 낼게. 그러면 또 친구들은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이게 어릴 적부터 알아온 친구인데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회비를 내본 일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생활 속에서 보면 얘는 참 짠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만 자기가 짠돌이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친구가 얄미워서 야, 너 왜 그렇게 애가 짜? 너 진짜 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발끈합니다. 내가 언제 해? 자, 이 맹목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맹목적 부분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했을 때 내가 발끈하는 부분이죠. 야, 네가 나를 뭘 안다고 네가 그런 말을 해? 이런 부분이죠. 그것이 맹목적인 부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나는 모를까요? 저 사람은 아는데 왜 나는 모를까요? 자, 그러면 모르는 이 부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모르는 이 부분은 어디로 갔길래 내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 가로축, 세로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로축을 보면 이쪽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로 무의식의 부분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아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의식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가 있길래 나는 모를까요? 바로 무의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으로 넘긴 주체는 누구일까요? 저예요. 제가 이 기억들 그리고 나에 대한 인지를
무의식으로 넘긴 겁니다. 그럼 나는 왜 무의식으로 넘겼을까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왜 무의식으로 넘겨버린 걸까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무의식으로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적했을 때 나는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부분에서 나도 싫어하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건드려요. 그럼 나는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의식은 못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서는 이게 불편한 겁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건드렸어. 그럼 나는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은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폐된 부분은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나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어머, 정말 부티난다. 넌 되게 기티나. 넌 참 기공자 같아. 너는 참 곱게 잘 큰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곱게 자란 분이 아니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가난 속에서 자랐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은폐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는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가난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나는 왜 이 사실을 은폐할까요? 내가 가난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왜 은폐할까요? 때로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학식이 높습니다. 만일에. 그런데 제가요, 학창시절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맨날 제가 지적받고 혼나고 체벌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쟤는 어릴 적부터 공부 진짜 잘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요. 제가 어릴 적에 공부를 못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난하게 자란 사실, 내가 공부를 지독하게 못했던 그 사실, 그걸 저는 왜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그런데 나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과거. 그건 사람들이 왜 모르죠? 제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겠죠. 근데 그럼 저는 왜 이걸 숨기고 밝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밝혀봤자 저에게 유익할 게 없고 저에게 덕이 될 게 없으니까, 저에게 이로울 게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숨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역, 미지의 부분, 무지의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미지의 부분이라고도 하고 무지의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제일 문제는 이 영역입니다. 이건 나도 모르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모르는 이 부분입니다. 정말 미지의 부분이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이 남자분이세요. 저희 내담자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는데, 보통의 내담자들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이, 행동이 어떠냐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요.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선생님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들어올 때 표정이 좀 달랐어요. 다른 분이랑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표정이 이거 참 쑥스럽네요. 선생님 대충 해주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하는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를 왜 찾아왔을까? 별로 절박해 보이지도 않는데, 별로 힘든 부분도 없어 보이는데 이분이 나를 왜 찾아오셨을까?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분은 지금 결혼 9년 차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혼 위기에 있답니다. 이유는 와이프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가정을 아끼고 사랑한대요. 자기는 가정을 지키고 싶대요.
그런데 와이프는 이혼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요 사실만 딱 두고 봤을 때는 어머, 저 남편은 진짜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인데 그 여자는 왜 그럴까? 그 여자 진짜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이분은 어디를 가나, 이 남자분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평가를 듣는 분이세요. 자기 참 멋있다. 자기는 참 친절해. 되게 젠틀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남성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만 보면은 화를 내고 욕설을 낭발하게 된대요. 제가 나중에는 그 아내분도 만나봤습니다만 그 아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 내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또 학원에 데려다주고 하려니까 내가 너무 힘드네. 나한테 조그만 차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남편분이, 일반적인 남편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어떤 걸까요? 그래? 아니면 여보, 지금 그러면 좋기는 하겠는데 우리 형편이 차를 한 대 더 구입할 형편은 못 된다.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일상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데요. 니까짓게 무슨 차를 몰고 다닌다고 차를 산다 그래? 그리고 심한 욕설도 낭발하신대요. 그리고 가끔씩은 폭력도 행사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런데 이 남편분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아내는 정말 제대로 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잘 자란 진짜 괜찮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제 아내에게 욕을 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아내분은 헤어지자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내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럽니다. 당신은 어딘가가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자기를 고쳐와. 그렇지 않다면 난 자기랑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를 보고 왜 욕을 하는지, 왜 폭행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남성분도 몰라요. 아내분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이분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의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남성분이 엄마가 계신데 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근데 그 아빠는 천하의 한량이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엄마 아빠가 찍은 사진을 보면 아빠는 정말 그런 신사가 없대요. 근데 엄마는 정말 시장판에서 생선을 팔다 오신 분처럼 초라하게 짝이 없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셨고 아빠는 엄마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밖에 나가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막 퍼붓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안 돌봐. 그러면 이 아빠분은, 이 남성분의 아빠분은 이 엄마를 또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느냐? 이 남편분에게 푸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맞았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맞았대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맞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때리는지 엄마 이유라도 설명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대들지도 못합니다. 죽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편분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혼자서 그 아픔을 삭히고 억울함을 삭히고 부당함을 삭히고 꾹꾹 누르면서 살았겠지요. 그러면서 엄마를 보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엄마한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난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지요. 엄마가 미웠겠지요. 근데 그 밉고 부당함을 엄마한테 표현할 수 있었나요? 못하지요. 왜? 표현하면 엄마는 나가서 죽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성장기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네요. 이 여성분이 성인 여자입니다. 그럼 이 성인 여자에게 이 남편분은 누가 투영이 될까요? 엄마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나는 내 화풀이를 못했어요. 왜? 엄마가 나가서 죽어버릴까 봐.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아내는 나를 버릴 확률도 낮고 나가서 죽어버릴 확률도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정권에 들면서 엄마한테 쌓여왔던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부당함을 누구에게 풀기 시작해요? 와이프에게 투영돼서 투사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결국엔 무의식의 의식하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안 이상은 문제 해결하는 거는 시간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에게 그 남편의 사연을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의 말대로 이 아내분이 참 잘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반듯하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잘 성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남편의 사연을 듣더니 남편을 꼭 끌어안아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몰랐어, 여보. 이제 내가 어머니 영역까지, 어머니 부분까지 내가 다 잘해줄게. 자기 정말 힘들었겠다, 여보. 정말 힘들었겠다. 둘이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괜찮아질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유만 알았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의 일은 뭐예요? 내 상처를 해결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남편은 와이프에게 욕을 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이럴 때 이제 이유를 알지요? 아,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하고 기억 때문에 내가 이러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감정의 동요가 시작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감정의 동요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림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알아차렸어요. 아, 나 지금 화나는구나. 그랬을 때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는 나도 내 자신을 주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나는 나의 루틴을 알지요. 내가 이러다가 화가 나서 나중에 와이프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겠구나라는 게 감지가 되면 그때 와이프에게 빨리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해. 여보, 나 좀 도와줘. 내 스스로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겠죠. 너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네 와이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네 와이프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 네 와이프에게 이제 더 이상의 슬픔을 주면 안 되겠지 하고 내 자신을 또 다독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와이프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와이프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와이프가 도와주겠죠. 여보, 자기가 또 이 아픈 게 자기를 괴롭히는구나. 자기의 상처가 자기를 또 괴롭히는구나.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 자기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남편을 도닥도닥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그 아픔이 조금씩 조금씩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아픔의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괜찮아지는 날이 오게 되지요. 무덤덤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행복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지려면 이 공개된 부분이 넓어져야 돼요. 자유에너지는 이 부분을 자유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알고 있지만 너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남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성분은 조용하고 교양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활발하고 때로는 거칠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이 남자가 좋아. 그럼 제가 이 남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원래의 내 모습을 감추고 조신한 척 해야 되겠지요. 원래의 내 모습은 동그라미인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은 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억지로 별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50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그의 에너지가 20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의 부분에서 또 나를 괴롭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50, 70, 80. 그렇다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지요. 그럼 내가 행복을 하려면 나는 내가 원래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혼이 났어.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면 안 돼. 근데 엄마가 어디 가서 들어왔어요. 나는 엄마가 알까봐 막 지금 조바심이 납니다. 근데 엄마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었나 봐. 그러더니 너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다며. 속상했겠네? 엄마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바들바들 떨 이유가 없지요. 그랬을 때 내 기분은 어때요? 다행이다. 이게 바로 자유에너지.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냥 공개해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걸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공개해도 돼요. 아우, 나는 옛날에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었거든. 그래서 난 이런 거 괜찮아. 나 이 정도 고생은 괜찮아. 아우, 야, 나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 이렇게 딱 공개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봤을까 봐 바들바들 떨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그런 일을 했다. 얘들아, 참 웃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영역을 자꾸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아는 나의 영역이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해줘요. 그랬을 때, 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어? 그래? 난 몰랐는데? 자,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이 에너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다 쳐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에게는 아이가 마음 편하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한테 말해볼래?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아이를 탓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유 그랬어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아이들은요 그 다음부터 엄마에게 하나씩 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은폐된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맹목적 부분을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걸 아이에게 너는 모르지. 엄마는 알아. 네가 어떤 아이인지. 이렇게 하면 아이는요 엄마한테 절대로 그 다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걸 스스로 알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네가 그렇구나. 너한테 이런 면이 있어서 이렇구나. 이걸 아이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게
학부모님께서, 부모님 양육자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뇌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 공개된 부분이 점차 넓어질수록 내 행복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무의식의 의식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